이더리움이 모처럼 1800달러 벽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하루 만에 14% 이상 급등하며 1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1500달러대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루 사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선보인 겁니다. 숫자 1800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시장에 주는 신호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던 최대 알트코인이 드디어 기지개를 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심정지 상태라는 비아냥을 받아야 했던 이더리움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반전 양상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사이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이더리움의 반등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되돌림이라기보다는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가 급감하고 대형 거래들이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대량 이동시키는 등 부정적인 지표들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박과 사용량 둔화로 인해서 한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더 BTC 비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등을 돌리던 암흑기를 겪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번에 1800달러 위로 올라선 것은 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부활에는 분명한 촉매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 속에서 CME 선물 숏포지션 청산 등 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정리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닥을 다질 건 다지고 난 뒤라서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훈훈한 반전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 기준 8거래일 동안의 순유출의 종지부를 찍고 하루 사이 3,880만 달러, 554억 원 규모의 순유입이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비할 규모는 아니지만 월가의 관심이 살아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부분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의 존재감은 건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고가 4,800달러에서 1,000달러 초반까지 폭락한 이후에도 DeFi, NFT, 스마트 컨트랙트 실사용 사례 덕분에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단기 등락보다 중장기적 수요가 유효하다라고 지적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이더리움의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짝 상승이 아니라 이미 단단해진 기초 위에 ETF 자금 유입이라는 날개를 달고 질적으로 다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다음 차례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제 과연 진짜 알트 시즌이 찾아오는 건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 3대장의 흐름이 중요한데 리플 XRP 얘기는 자주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솔라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솔라나는 한때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2021년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지만 이후 거품 붕괴와 FTX 사태 등으로 깊은 부진에 빠졌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솔라나는 여러모로 호재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솔라나는 트럼프발 훈풍의 직접적인 수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한다라고 언급한 코인들 중에 솔라나가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 정부가 솔라나를 찍은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피어올랐고 당시 단숨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전반적인 시장 조정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솔라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는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솔라나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초의 솔라나 현물 ETF가 4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솔라나가 단순 투기성 알트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상품으로 편입될 만큼 인정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솔라나는 여전히 뛰어난 트랜잭션 처리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사이클에서 잦은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해서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네트워크 안정성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서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들이 서서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솔라나 기반 NFT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고 솔라나페이 등 실사용 사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의 탄탄한 지지까지 더해져서 솔라나는 알트코인 시즌에 꽤 강한 초반 러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바닥 대비 상당 부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전고점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라서 상방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좌를 지킨 비트코인이 쉬어가는 동안 솔라나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알트코인 도미노의 척한이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르다노입니다. 카르다노는 상징적인 티커 에이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랫동안 개발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사용은 별로 안 된다, 이런 비아냥도 있었고 가격 움직임도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장 밖 변수와 네트워크 내부 지표 개선이 맞물리면서 카르다노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외부 요인부터 보면 앞서 트럼프의 전략 비축 코인 리스트에 솔라나와 함께 카르다노도 깜짝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업계의 사람들조차도 설마 에이다까지 이렇게 놀랐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가 카르다노의 이름을 공식성상에서 거론한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발표 직후 에이다 토큰 가격은 무려 60% 수준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XRP나 솔라나도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에이다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는 점은 꽤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소외됐었던 카르다노의 관심이 쏠리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물론 그 후 조정으로 상당 부분 되돌리긴 했지만 에이다도 한 발 있다, 이렇게 각인시키기에는 충분했고 이번 사이클에서 카르다노는 의외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반적인 과정의 뒷배경으로는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대선 주자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부 지표를 보면 카르다노 생태계도 생각보다 알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카르다노의 1일 온체인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65% 증가해서 하루 평균 7만 건을 넘겼습니다. 사용 활성도도 높아져서 1일 활성 지갑수가 58% 늘었다라고 하니까 네트워크에도 활기가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분기 동안 카르다노의 디파이 예치금 TVL은 94% 급증해서 4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성장한 셈이니까 그동안 카르다노에는 볼 거 없다, 이런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카르다노의 레이어2 솔루션인 히드라 헤드 등 스케일링 업그레이드도 진행이 되면서 기술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펀더멘털이 좋아졌지만 정작 가격은 한동안 지지부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평가 우량주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순환매가 돌아오는 국면에서 카르다노는 오히려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이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발진의 학구적인 접근과 커뮤니티의 신념 어린 지지가 결합돼서 장기 체력을 키워온 덕분에 막상 시장이 돌아보면 뛸 준비는 다 된 그런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다 차례 아니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느긋한 움직임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코인이라서 기대가 과열될 경우에는 또다시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서 카르다노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알트코인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선명해 보입니다. 과연 2021년 강세장에서 선보였던 3달러 돌파 랠리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발란체입니다. 솔라나와 카르다노에 비해서 이번 사이클 초반에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잠재력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발란체는 초고속 처리와 멀티체인 구조를 앞세워서 2021년 해성같이 등장했던 플랫폼입니다. 이후 시장 침체를 겪으며 한풀 꺾이기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용히 하지만 견고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알트코인 도미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그런 주인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한 발 늦게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기관과 투자업계의 움직임을 보면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아발란체 현물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가 4월에 관련 규칙 변경 서류를 제출했고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아발란체 현물 ETF가 올해 12월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놀랍게도 밈코인으로 여겨지는 도치코인도 ETF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니까 아발란체에 대한 제도권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방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곧 아발란체가 머지않아서 대형 투자 자금의 유입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ETF의 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솔라나와 아발란체까지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아발란체의 성장세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말에 거대한 호재가 있었는데 바로 갤럭시 디지털과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등이 참여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입니다. 이 자금은 아발란체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투입됐고 실제로 직후에 아발란체 네트워크는 숨은 용수가 터지듯이 성장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월간 신규 사용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해서 불과 몇 달 전에 20만 명 수준에서 3배 이상 폭증했고 하루 신규 가입자도 6천 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2월 중순에 실시된 아발란체 9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를 75%나 대폭 인하한 결과 일일 트랜잭션 처리량이 38%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권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거대 금융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자신들의 토크나 플랫폼에 아발란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발란체가 단순히 크립토 시장 내부에서만 도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월가의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태계 투자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사용자 증가, 기관 활용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면서 아발란체는 착실히 기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알트코인 도미노의 숨은 강자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호재는 충분히 쌓여가고 있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만 받을 차례 그것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탄탄한 기술력과 기관 협업으로 아발란체는 부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알트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에서 아발란체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에서의 존재감입니다. 요즘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단연 RWA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월가의 상징인 블랙록이 직접 나서서 미국 국채, 부동산, 사모펀드까지 모두 토큰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골드만삭스, 시타델, JP모건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아니라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RWA는 전면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RWA 테마에서 지금 대장급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체인링크, 아발란체, 헤데라, 온도파이낸스, 비체인 등이 자주 거론됩니다. 먼저 체인링크는 RWA의 오라클 인프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토큰화돼서 블록체인에 올라가려면 현실 세계의 자산 가격, 신용 평가, 금리 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가 안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때 그 정보를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현재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와 협업을 해서 RWA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CCIP를 실험하고 있고 미국 대표 커스터디 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체인링크 기반의 인프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토큰화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깔아주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레벨에서 RWA의 기술적 필수제로서의 포지션이 확고합니다.
헤데라는 RWA를 정부 공공기관, NGO 기반 프로젝트에 접목시키는데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는 UNDP, 세계경제포럼 등과 협업해서 탄소 배출권, ESG 토큰화 사업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아부다비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스마트시티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는 헤데라의 기관 공공 혼합형 RWA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헤데라는 기술 기반보다는 신뢰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RWA의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현재 실제로 미국 국채 기반 토큰을 발행해서 가장 많은 유통을 확보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위해서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진짜 빡세게 토큰화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온도는 초단기 미국채 기반의 토큰화 펀드를 통해서 5억 달러 이상의 RWA 유동성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기관이 직접 온도를 쓰진 않지만 디파이와 세미기관 투자자들이 현실 자산과 연결된 상품을 구매하면서 탈중앙화 세계와 트레디파이의 다리 역할을 해낸 겁니다. 수익률 플러스 탈중앙화의 중간 지점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구조로 RWA 시장의 대중화를 이끄는 실전형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체인은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실물 연동 기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의약품, 명품, 탄소 배출권 등 실물 물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관리하는 데 특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까르푸, DMV, BMW 등과 공급망 RWA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지방정부주도 농산물 블록체인 관리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체인은 RWA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훨씬 아주 오래전부터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작업을 해왔던 그런 프로젝트로 공급망 정보 플러스 자산화라는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오리지널 갱스터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종목 모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RWA 테마 안에서는 각자의 포지션 상당히 뚜렷합니다. 체인링크는 필수 인프라, 아발란체는 플랫폼 운영체제, 헤데라는 정부, 공공주도형, 온도는 실전 유통, 비체인은 실물 연동 기반 원조,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서 RWA는 집중해서 공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RWA 테마에 있는 여러 종목들 시간 나실 때 하나씩 리서치를 해보시면 분명히 실전 계획을 짜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